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바로 하루 전이죠. D-1 하면 눈치채실 것 같은데요. 자,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화 관상이 개봉을 한다는데 소위 코스피의 닉네임 고수키 언니의 관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눈에는 어때 보이십니까? 2천을 더 갈 분위기?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낼 분위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 만큼 온 것이다. 거의 2,000원 언저리 96, 97이면 왔지 라고 하는 의견과 또 한 가지 의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잠시 후에 오늘 말미에 외국인 관련된 팁만을 정리해서 드릴 텐데 외국인 수급 들어오려면 한참 더 남았다. 연말까지 계속 들어올 거다라는 의견이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장이 서게 될 때 우리가 팔고 떠나는 건 아닌지 또 개인분들의 불안도 적지 않으시겠죠. 일단 간밤에 뉴욕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다우가 하루 만에 120포인트 이상 또 당겼고 나스닥이 0.6, 스탠더드앤푸어스가 0.7% 추가 상승했습니다. 잠깐 다우지수 차트 보여드리겠는데요. 이틀 연속 반등하면서 전일의 상승으로 21선을 살려냈고요. 간밤의 반등으로 61선까지 지금 살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나스닥은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만 놓고 본다면 7월에 있었던 연속적인 상승 이후에 가장 긴 랠리가 이 구간에서 전일 밤까지 포함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13년 내 최고치를 어제 이미 경신했는데 추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경신을 한 셈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의 지표가 8월달 수출에 이어서 8월 산업생산까지 모두 시장의 예상을 웃돈 것이 큰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무엇보다 시리아 악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자, 시리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아주 중재를 잘한 것 같습니다. 화학무기 포기하면 미국도 침공 않겠다. 요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조율했는데 미국도 오케이, 시리아도 오케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업데이트된 뉴스 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 개입 결의안 상원에서 표결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요거 연기를 좀 해달라라고 심지어 대통령도 일단은 조금 뒤로 물러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품 시장 동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깐 WTI와 금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불을 넘기는 듯했던 그러면서 안착하는 듯했던 WTI 주가가 간밤에 한 2% 정도 급락을 했어요. 107불 39센트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금값도 잠깐 보시면요. 뉴욕 상업거래소의 금 선물 지금 온스당이요. 약간 느린데 1,364달러까지 일단 1,430달러에서 많이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9월부터 약간 시리아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강하지 못했는데 간밤에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21선도 이탈을 했네요. 이번엔 유럽입니다. 유럽이 하루 전에는 일제 오르지 못했지만 간밤에는 오히려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급등했더라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2% 내외의 상승을 보였고요. 중간에 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도 0.8%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재료는 같다라고 봐야겠는데 잠깐 이탈리아 이슈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최근에 보면은 경기 신호들이 역시 지표를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지만 전 국가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좋아질 때도 독일과 프랑스 중심, 소위 잘 나가는 국가들 중심으로 좋아지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것이 역시 힘든 국가는 계속 힘들다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 역시 그러하네요. 이탈리아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0.3% 정도 전 분기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8분기 연속, 1년은 1, 2, 3, 4분기로 이루어져 있죠. 2년 내리 경기가 계속 위축세, 경기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가 뒤로 후진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2년 연속이다. 이탈리아는 조금 아직까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자, 간밤에 이슈가 있었죠.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5S, 요거는 이제 비싼 폰이고요. 아이폰 5의 후속작이고 저가 폰인 아이폰 5C도 공개를 했습니다. 말이 많았죠. 이 C가 차이나의 C냐 아니면 취입할 때 싸다 의미의 C냐 컬러가 여러 가지다라는 의미의 컬러에서 C를 땄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결론은요. 별로 환호성이 주변에도 안 들리죠. 여러분들 친구들이 야 애플 나온 거 봤어? 라는 얘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별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 5C는 또한 저가 폰인데도 중국을 겨냥한 폰이 가격 경쟁력도 딱히 있는 것 같지 않다. 별로 싼 것 같지 않다. 이게
어떤 수요층을 겨냥해서 사실 팔 수 있는 물건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았는데 좀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지문인식 기능이 추가된 것은 일단 좀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아이폰이 삼성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배터리 수명 문제라든가 크기에서는 별로 개선세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자, 때문에 오늘 애플 관련주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관련 부품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다 2%대 급락이고요. 무엇보다 실리콘웍스가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빠지죠. 5%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다라는 분석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의 급락이 외국인에 의한 급락이라면 한 번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홀딩의 여부에 있어서요. 나머지 부품들 조금 더 보시겠는데요. 지문인식 기능이 아까 탑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5S 같은 경우는 홈 버튼에 이제 손가락 어떤 부분을 대도 또 가족, 친구, 누구든 원하는 사람의 어떤 지문을 추가로 여러 사람 인식을 일단 저장시키고 그것으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크루셜텍이 최근에 조금 악재도 있었지만 지문인식 관련해서 특허를 한번 받았었죠. 크루셜텍이 이미 약간 좋아진 상황에서 오늘 추가 상승하고요. 사실 슈프리마는 좀 조용하고 크루셜텍만 가는 분위기였다가 지문인식에 또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슈프리마 역시 같이 3%대로 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라이콤은 백라이트 유닛 만드는 업체잖아요.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요. 다만 파트론을 준비한 것은 이런 신제품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이 낙폭과대 IT 부품, 특히 스마트폰 부품 가운데 파트론이 아직 수급은 꼬여있지만 여전히 괜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파트론 차트 보시죠. 자, 파트론이요. 사실 7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힘입어서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기관이 많이 사줬었고요. 그 뒤로는 갑자기 수급이 꼬였어요. 외국인도 한번 크게 물량을 내놨었고 기관 역시 물량을 내놓으면서 수급이 완전히 꼬인 상황에서 약간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만 짧게는 일단 18,000원까지 전문가들은 계속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코너에서 스마트폰 부품주 이제 신제품이 연달아 나오게 되니까 우리 삼성도 LG도 애플도요.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는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많이 빠진 파트론이 수급은 아직 안 좋지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복수 추천이 나와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어디까지 만나 가물가물하시죠? 일본과 중국 보고 우리 코스피 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이 어제도 추가 상승했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애플 일단 저희가 주가는 좀 보여드렸었고요. 니케이 지금 225지수 평균 지수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가 이제 14,500선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쵸? 14,511선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잖아요. 1,600조? 예. 어쨌거나 일본 니케이도 일단 한 7월 고점인 15,000선 라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일본 엔달러 기준 이미 100엔대가 조금 뚫리는 엔저가 가파르게 또 진행되는 것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인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급등했었고, 그쵸? 또 어제도 급등했었고, 이런 중국 증시가 오늘도 상승을 하네요. 사실 어제는 별로 상승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뒷심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뭐가 잘 나왔죠? 8월 산업생산 두 자릿수 때 10%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 밖으로 나와줬었고요. 때문에 오늘 2,257선까지 가는데 전문가들이 여기에 탄력이 상당히 지금 붙은 중국 증시가 어디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지표가 잇따라 좋게 나오니 글로벌 IB 투자은행들이 점차 중국의 성장률을 높이 잡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 성장률 7.5%가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데요. 7.5% 달성 무난하다라면서 7.6 이 정도까지 높여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좀 빠지죠. 사실 2,000선을 가기에 한 4, 5포인트 정도, 5포인트 남짓만 가면 되는데 오늘 드디어 제 50도 문제일까요?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1992.88. 그래도 다행인 것은 90선을 조금 전에 다회했었는데 일단 90은 다시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11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는 일단 90선 위쪽이었어요. 그리고 꽤 괜찮은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오늘 2,000을 가는구만 이라고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낙폭이 더 커지면서 90 라인을 일단 내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90선을 회복하다가 또다시 내주면서 90 중심의 등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제 종가 대비로는 하락, 하지만 90선은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해되시죠?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오늘 14거래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규모,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한 12시 이전에 한 2천억 정도 내외로 잡히면 어마어마하게 사죠. 예, 어제 얼마 샀습니까?
8천억대. 예, 나흘 연속 5천억대 사는 줄 알았는데 8천억을 사더라니까요. 근데 외국인이 이미 현물에서는 2천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는 지금이고요. 기관 매도, 개인 매도 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외국인들이요, 오늘 한 2천억 정도 삽니다. 선물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지금 뭐 소폭 사지만 또 팔 수도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큰 흐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별로 잠깐 보실까요? 외국인들 1, 2, 3, 4 이거 다 세시면요 14일 정도 나옵니다. 요 이틀 판 거 빼고요. 어제 얼마를 샀는가? 현물에서 8,600억 이상을 샀고요. 선물도 동반해서 한 3천 계약을 전일 팔았지만 곧바로 다시 매수해줬습니다. 이 전일에 8,600억 정도 현물 순매수는 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였고요. 그 전일에 5,600억 이상 순매수했을 때도 이게 6개월 반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자, 다 지우개 깨끗하게 보면요. 5천억, 5,600억, 어제 8,600억, 오늘 2천억. 오늘 지금 당장 한 절반도 안 왔는데 2천억이니까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9월 달인데요. 9월만 요거 더해보시면 지금 3조가 넘어갑니다. 대단한 외국인이죠. 잠시 후에 외국인 수급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선현물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지 않는 것 역시 코스피 조금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00 부근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코스피 1,990은 유지하고 있었고요. 코스닥의 이제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그렇지만 이 틈을 또 놓치지 않네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 오래간만에 형님보다 더 많이 가죠. 0.7% 정도 상승, 520선 중반까지. 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530은 아직 무리지만 꽤 괜찮은 진행입니다. 코스닥의 분봉 보시죠. 네, 코스닥은 일단 크게 빠지는 흐름 없는 가운데 526선 초반 후반대 소수점을 바꿔가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보폭이고요. 처음부터 약간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시가 언저리에서 그냥 유지 정도만 하고 있네요. 자, 코스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은요,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나마 좀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도 여전했었죠. 오늘은 그렇네요. 네, 외국인이 오늘 별로 안 사는 데 반해서 개인은 원래 사고 있고요. 왜냐? 개인은 이미 코스피 쪽은 포기를 좀 했거든요. 코스닥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등을. 코스닥은 끝끝내 오르지 않고 있지만 개인의 베팅도 계속 일단은 들어오는 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오늘 매도 크진 않은데 일단 기관도 오늘 사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 잠깐 짚어드렸고, 잠시 후에 오늘은 특별히 코스피, 코스닥 수급, 특별히 외국인 수급 따로 나누어서 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4원 정도 오릅니다. 어머, 계속 내리더니. 그렇죠. 어제까지 한 7개월 내 최저치였었고요. 지난 5월 달의 저점을 완전히 깨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반등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달러 차트가 될 텐데, 이미 이날 양봉으로 말았기 때문에 이 저점 5월 한 22일인가 23일, 요 5월 8일이군요. 요 저점을 이미 어제 종가로 다 깬 상황이고요. 이제 한 2, 3월 달의 원달러 환율 수준과 비등비등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드디어 반등을 나흘 만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NDF 시장을 오늘 그대로 반영하는 듯합니다. 오늘의 반등이요. 사실 개입 경계감이 있어요. 어제 이미 빠질 대로 빠졌다 이거죠.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을 얼마나 하겠느냐. 사실 어제요, 장중에 1,081원 요까지 갔었다가 종가는 1,084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81원까지 빠질 때 당국에서 달러를 매수해줬다라는 추정 물량이 스무딩 오퍼레이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면 아마 한국에서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할 거다라는 인식 속에 저점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1,080원대는 쉽게 안 뚫린다는 인식 속에 오늘 일단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요. 자, 재미있는 부분은요, 우리 추석 전후에서 FOMC 회의가 열리죠. 자, 전문가들이 그때 두 가지 변수를 얘기했었습니다. 시리아 사태가 만약에 발발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띨 것이고, 그때 원달러 환율은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리아 전쟁이 별로 안 날 것 같죠? 예, 그럼 원달러 환율 일단 추가 하락 쪽에 있고요. 이 변수는 일단 지나갔고,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바로 FOMC 회의인데요. 여기에서는 양쪽 하나 일단 규모가 관건이지만 일단 축소를 하게 되면 달러화는 다시 강세를 띨 수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오늘 조금 저점 인식 때문에 반등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방향성은 아래쪽이다. 1,070원대 중반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보실까요? 오늘 전반적인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종가 기준 14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약간 울리면서 139만 원대 위치해 있고요. 자, 현대차가 1% 정도 조정, 모비스, 기아차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다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참 무서운데요. 잠시 후에 철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어제 참 많이 올랐어요. 이제 한 29,000원 부근까지 왔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50원 딱 더 오르니까 정확히 29,000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어제 외국인들이 약간 팔더라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습니다. LG화학도 30만 원대에서 약간 매물 소화
소화 과정을 거치는 듯하고요.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 분위기는 또 어떨지 현대중공업은 다소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은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약간 물려서 간다면 큰 폭의 조정은 아니다 할지라도 2천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간다면 방어주도 나름대로 포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한데 그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건 통신주 포함해서 한국전력과 같은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섹터도 한 번쯤 생각을 병행해서 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포트는 언제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자, 이번엔 철강주입니다. 포스코가 아까 소폭 올랐었는데 현대제철은 오늘만 2.5%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금 현대제철은요 이미 5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보다 훨씬 더 빠른 거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포스코는 그래봤자 한 노란선 정도에 위치했거든요. 현대제철이 이렇게 급등하는 원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나왔고요. 중국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수요 회복도 되고 있는 데다가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또 우리 원화도 강세를 띠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상황이죠. 포스코, 느린 포스코를 오히려 사보자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포스코는 이 노란선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포스코는 언제 사서 언제 파냐? 제가 물어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40만 원이면 여기까지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오늘 나왔었고요. 매수 가격대로는 연일 역시 포스코도 아무리 현대제철보다 느리다고 하나 연속해서 올랐기 때문에요. 한 어제 종가 전후 33만 원대 한 전후로 해서 평균 단가를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 5일선이 지금 33만 5천 원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33만 원대 분할 매수해서 40만 원까지 일단은 그렇게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이 있어서 궁리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는 철강금속, 비철 쪽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고려아연은 오늘 좀 빠집니다. 금값이 역시 시리아 우려가 조금 약해지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1,400불과 점점 온스당 멀어지고 있죠. 고려아연도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금 32만 원대에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그래도 한 30만 원대 정도 주면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잠깐 두산인프라코어 보죠. 오늘 사실 섹터별로 보면은 업종별 상승률 1위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기계입니다. 기계.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또 오르는데 제가 어제 두산인프라코어 차트를 열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이런 차트는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전문가들의 촉을 제가 전해드린 걸 공유했었는데요. 잠깐 두산인프라코어 차트 좀 열어볼까요? 어제 이렇게 갑자기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만 약간의 갭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쭉 밀어올린 차트에서는 우리가 일단 따라붙을 필요가 있다. 한 주, 두 주라도 일단 돈이 되는 대로 조금은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또 살짝 갭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차트에서는 쉽게 안 눌린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은 싸게 기다리다가는 못 잡는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역시 예상대로 추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M&A 얘기가 있었어요. 웅진케미칼 어제 본입찰 마감했는데 롯데케미칼만 불참하고 예상대로 리스트가 4개 기업이 지금 다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있었고 GS에너지 등 4개 기업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종목 특별히 웅진에너지가 오늘 10% 정도 더 웅진케미칼처럼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에리트베이직은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진케미칼 매각되면 약간 적대적 M&A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에리트베이직은 한번 급등했었다가 매물이 쫙 나오면서 상승세가 거의 다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자, 웅진에너지가 좀 뜨니까요. 혹시 태양광이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더니 오늘 태양광이 난리더라고요. 최근에 조용하게 한 7거래 연속 올랐던 하나케미칼도 추가 상승이고요. OCI가 오늘 5%가량 급하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SKC도 4%대, 웅진에너지 말씀드렸고 신성솔라에너지 1,000원대 작은 종목까지 들썩이면서 사실상 태양광주도 소외되지 않고 오늘 한번 강하게 치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선주를 한번 볼까요? 조선주 아까 현대중공업 좀 조용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좀 조용한 분위기죠. 이럴 때 슬쩍슬쩍 길게 보면서 조금씩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조선기자재 풍력기자재 이 이른바 단조주는 오늘 추가로 급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현진 소재와 용현 비햄이 동반의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두 종목만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점 상한가 아니거든요. 중간에 한번 상한가로 다 말아 올려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는 종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광 어제 외국인 기관이 나란하게 한 종목씩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주 좋아지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뚫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동성화인텍은 어제 제가 전문가가 추천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했었었는데 동성화인텍도 오늘 이거 보세요. 6%나 급등하잖아요. 아니 동성화인텍이 뭐하는 기업이지? 왜 단조주야 하시는 분들은 LNG 조선 있잖아요. LNG 선에 보냉제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어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곳 한국카본도 비슷한 일을 하죠. 근데 우리 한국이요. LNG 선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이거든요. 빅3가.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부품을 대니까 거의 독점의 수혜를 그대로 누리는 거죠. 동성화인텍 오늘 급등합니다. 자, 나머지 종목 조금 더 분위기를 살핀다면요.
유니슨, 동국 SNC, 성광밴드, 대양전기공업. 대양전기공업은 또 뭐지? 간단하게 요것도 좀 팁을 드리면 선박에 있는 조명 관련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조명주로도 갈 수 있지만 선박에 또 조명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양전기공업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조주는 오늘도 또 오르고 있고요. 남북이 만나서 밤샘 협의를 했죠. 결국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성공단은 재가동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부터 출발한다 그래요. 오늘 기대감이 좀 많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요. 심지어 하락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어 보입니다. 로망선 정도가 괜찮을 뿐 나머지 모두 보합권에서 의외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헬스케어는 생략을 하겠는데요. 나머지 특징주만 잠깐 본다면 3위각기라는 종목, 아주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피아노 업체인 스타인웨이 공개 매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5% 정도 밀리다가 낙폭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줄여놓은 상황인데 3위각기 잠깐 보신다면요. 요거는 일단 오늘 조금 밀릴 때 사는 쪽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이벤트가 소멸됐죠. M&A하고 이제 관계없이 이 기업은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M&A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다행인 것은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건 다행이지만 이제 한 2,300원대 들어온다 싶으면은 현금화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특징주는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이군요. 9월 중에 카카오하고 이제 음악 서비스 이제 개시하게 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제 오는 뉴스는 아닌데 개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요. 위메이드는 강보와 미디어플렉스는 2%인데 왜 준비를 했냐? 위메이드 곧바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요, 전일 외국인의 코스닥에 제일 많이 팔았던 매도 1위 종목이었습니다. 위메이드 차트 별로 안 좋죠.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기는 이런 차트, 쓰리바닥을 거의 찍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재료는 상당히 좋은데 수급은 별로 안 좋습니다. 수급이 안 좋으니까 바닥권까지 밀려왔겠죠. 다행히 바닥을 지지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른 해외 진출, 이게 무슨 얘기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윈드러너를 그 포함해서요, 페이스북 쪽으로 해서 빠르게 해외 쪽으로 다 같이 공급을 한 9월 중순 이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윈드러너가 위메이드의 이제 작품이 서비스가 됐을 때 모멘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재료는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꼬인 수급이 조금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고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관상으로 시작했었잖아요. 역시 영화 관상의 배급사의 미디어플렉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슬쩍슬쩍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미디어플렉스도 그렇게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반등이 아주 강한 건 아니고 더딘 꾸준한 반등 정도만 보여주고 있죠. 기관도 쑥쑥쑥 연일 매도하기도 하고요. 외국인도 전체적으로 조금 매도 분위기가 우세하죠. 그것이 바로 미디어플렉스 차트가 되겠는데 영화 관상 요거 이제 추석 때 대박 나는 영화가 된다면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는 활짝 웃을 거고요. 무엇보다 또 한 가지 부율 조정이라는 단어에 익숙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흥행 수익을 이제 분배를 하는 영화사 반, 배급사 반, 50대 50으로 하다가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영화사 극장이 한 45%, 배급하는 쪽에 한 55% 정도 수익을 챙겨가자. 흥행 수익 자체를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율이 그렇게 조금 배급사 쪽에 유리하게 조정이 된다면 앉아서 돈을 더 버는 거죠. 미디어플렉스는 그런 구조적인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것도 일단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지 여부만 좀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는 위메이드처럼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시간 관계상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외국인 팁을 드릴 텐데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는요, 지금 2000선에서 심리적 저항을 맞고 있다라는 의견이 일단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더 갈 것인지 의견은 갈리고 있고요. 심지어 더 간다라는 쪽은 내일 동시만기를 맞아서 기관이 사실 파생해서 상당히 아래쪽을 조금 잡았었는데 지금보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위쪽으로 다시 방향에 동참하는 외국인과 같이 가는 쇼커버까지 기대가 된다. 이쪽은요, 내일 만기 맞아서 시장은 더 갈 거다. 만기 휴가를 누릴 거다라는 심지어 매우 긍정적인 의견까지 다른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2000에서 약간 흔들린다 해도 큰 폭의 조정은 없이 1950선 정도까지만 밀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주 등 경기 민감주 이제 슬슬슬 오늘 뭐 철강도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1950까지 약간 조정받는 구간 속에서 한두 주, 두 주 모아가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로 경기 민감주의 이 강세 트렌드는요, 하루 이틀짜리가 절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모아서 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7, 8월에 아주 좋았었고요. 기억하시려나요? 올 들어서 588.54까지 가면서 이때 코스피가 많이 눌렸었죠. 야, 이제 코스닥 600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었지만 의외로 500선을 빠르게 6월 달에 깼었었죠. 그 뒤에 이제 지지부진한 코스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다행히도 조금 수렴하는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렴이라는 건 수렴 이후에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보여준다는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500선까지 이렇게 하락할 만큼 코스닥 분위기가 부진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피팅주, 단조주가 되겠는데 최근에 전방산업, 조선과 풍력 뭐 이쪽이 잘 나가니까 누가 잘 나가죠? 예, 바로 기자재, 단조주가 같이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전방사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중소형주가 코스닥에 꽤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래쪽보다는 수렴 이후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스피가 좀 주춤할 때 코스닥이 갈 가능성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코스닥은 역시 IT 부품이 시원하게 가줘야 되겠죠. 신제품도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부품주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관심 갖자는 얘기 복수 추천 나온 파트론도 한번 제가 적어놓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외국인들의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하루 전이니까 선물 쪽 매매를 주목하셔야겠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 선물에서 큰 흐름 없고요.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한 하반기까지 10조를 더 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잠깐 일단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코스피가 한 6월까지 이렇게 급락했을 때 특별히 6월에 급락했었죠. 상반기를 6월까지 반을 뚝 잘랐을 때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10조를 팔았습니다. 10조를 넘게 팔았어요. 물론 6월 달에만 절반을 팔았죠. 마이너스 5조였었고 이때는 플러스 10조, 마이너스 10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7월 달에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8월 달에 약간 눌렸지만 조금 더딘 7, 8월에 합쳐서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사면서 복귀를 해줬고 9월 달, 그래봤자 지금 9월 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3분의 1 지났는데 여기에서 얼마 9월 달 다 안 갔지만 9월만 따져봤을 때 3조를 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월 달에 팔았던 물량을 7, 8, 9월 하면서 모두 다 만회를 시켜놨다는 얘기고요. 지수도 거의 비슷한 때에 와 있죠.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라는 것이 관건인데요. 잠깐 다시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전일에도 동시호가에 들어가서 마감 1분 전에 외국인들이 2천억을 더 샀습니다. 그 전일에도 마감 동시호가에서 1,000억을 더 샀습니다. 이거는 곧 외국인들이 아무도 못 건드릴 때 숟가락을 많이 얻는 그런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아주 확실한 신호라는 분석이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매수 기조, 사는 것 자체는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상당히 명확해지네요. 코스닥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방산업, 경기민감주 관련된 중소형주 가운데 조금 담아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포트를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겠고요. 약간의 조정도 감안을 하셔서 포트폴리오 약간 경기 방어주도 같이 좀 병행하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조정 시 경기민감주 계속해서 분할 매수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네요.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남북이 오늘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기업들의 2013년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협의 처리키로 했습니다. 애플이 자사 최초의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64비트 스마트폰인 아이폰 5S도 동시에 공개해 앞으로 프리미엄과 보급형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5C는 통신사 2년 약정을 기준으로 16GB 모델이 $99, 32GB 모델이 $199로 정해졌습니다. 5C는 뒷면과 옆면을 강화 코팅 일체형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며 분홍색과 연두색 등 다양한 색깔로 출시됩니다. 5C의 하드웨어는 기존 아이폰 5와 비슷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인 아이폰 5S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64비트 CPU인 A7 칩을 탑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실린더 청소기의 작동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달 29일 영국 고등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다이슨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청소기 방향을 갑자기 바꿔도 사용자를 따라다녀 코너에 부딪히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션싱크에 적용된 기술은 삼성전자의 고유한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것으로 다이슨의 특허 기술과 무관하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다이슨의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대에 달하면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2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 9월 68만 5천 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고용률은 6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8월보다 3만 6천 명 줄어 1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30대 취업자도 줄어 청년층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50대는 전년보다 28만 명, 60세 이상은 18만 명 증가했습니다. 9월 11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